천연 자갈 위에서 뛰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요? 자갈자갈, 자갈자갈 이래. 자갈자갈. 아, 웃어버렸다. 어. 웃어버렸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열차는 어떻게 움직이지? 저 이제 슬라이드가 할아버지가 서울역에서 이제 4호선을 탔는데 청년한테 이제 이 열차 기름으로 가나요? 청년이 아니요 전기로 가요 했더니 이제 이번 역은 기름역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박사님 실패? 실패. 우리 KTX 그리고 저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는 건 이제 대전 도시철도 다 전기로 갑니다. 전기로 가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걸 이제 집전이라고 하는데 집전 장치가 저렇게 이제 저 위에 전차선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저 위에 집전 장치인 팬터그래프를 통해서 네.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집전 장치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천장을 보시면 얘네는 위에 천장에 전차선이 없어요. 신림선. 그러네. 그리고 이제 밑에 저기 런던의 튜브라는 이제 지하철인데요. 굉장히 터널하고 차량하고 똑같아요. 예. 너무 핏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너무, 그렇죠. 네, 너무. 쟤네는 어떻게 전력 공급을 받지? 얘네는 그 여유라는 게 없나요, 인생에? 그러게요. 바로 위에 이렇게 달려있나? 저 옆에 있습니다. 에이. 이것도 이제 보시기가 힘들어요. 저 신림선도 아, 위치에 보시면 옆에. 저 어떻게 보면 궤도 측면에 저런 식으로 이제 달려서 저쪽에 어떻게 보면 살짝 걸쳐놓고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유선을 받기 위해서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차선 급전, 접촉식이죠. 전차선에 이제 유선으로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무선 급전, 오, 무선도 있어요.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퍼라고 궤도 밑에다가 저런 이게 전력 공급 장치를 설치해서 무선으로 휴대폰 충전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 무선 급전 방식은. 그런데 이제 일단 용량이 크고요.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용량이 필요하고 또 움직이면서 이제 무선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 중에 있어요. 저 무선 급전을.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이죠. 얘도 배터리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무가선 트램. 저는 5, 6도 디자인이었는데 부산 5, 6도에서 추진 중인 이제 트램이 배터리 방식. 저 이제 위에 것도 이제 미니 트램. 저것도 이제 배터리 방식이고요. 옆에 이제 완충 시 600km 주행 가능한 수소 전기 열차.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하고 배터리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독일에서 벌써 이제 상용화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최고의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리고 저는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해서 기차를 움직이는 게 차량 쪽에서는 하나의 연구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질문이에요. 열차에는 핸들이 없다? 진짜 핸들이 없어요. 무조건 직진이야. 그러네. 무조건 직진이네. 길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길이 정해져 길이 있어. 정해져 핸들이 필요가 없죠.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근데 저 원리가 되게 과학적이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KTX 산천과 이음 차량이 있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이제 저렇게 대차라고 합니다. 네. 대차에 보면 이제 윤축 휠셋이라고 하는데 저게 2개씩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대차에는 윤축이 2개의 세트가 있는 거고 바퀴가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KTX 산천이나 이음의 가장 앞부분을 보시면 쟤네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바퀴가 4개, 8개가 있는 거죠. 이제 저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윤축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윤축을 보시면 제가 이제 바퀴가 저 축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이 돼 직진하는데 있는데 어떻게 가지? 저 커브를 돌아요. 위험한 거 아닌가? 어떻게 저게 되지? 같은 회전수를 가지고 노란 선하고 파란 선을 같이 가는 아니 거예요. 이게 같은 회전수일 거 아니에요, 둘이. 그렇죠. 같은 회전수입니다. 딱 어떻게 보면 고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저 테이퍼라고 하는 바퀴가 저렇게 종이컵처럼 되어 있어요. 네. 저 바퀴 형상이 저렇게 돼 있음으로 인해서 기차가 주행할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차륜을 좀 확대해서 그린 건데요. 저렇게 직선 주행일 때는 A하고 B가 동일합니다. 네. 원의 반지름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래서 직선 주행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게 그 곡선 주행을 하게 되면 차량이 이렇게 그 기울어지는 우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바깥쪽으로 밀리잖아요. 밀리면서 A가 B보다 더 커져요. 그러네. 그러면서 같은 회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바퀴는 반지름이 더 길어지고 길어지고. 오른쪽 B는 반지름이 짧아지니 동일 회전수로 갔을 때 거리가 A가 더 많이 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기울어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곡선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너무 급해지면 네. 이렇게 나가버리면 급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지하철역 타시면 이제 소음 들리죠. 끽끽. 네. 그런 소음이 이제 들리는 상황이 되고 고속 열차에서는 거의 스무스하게 이제 넘어간다 하시는 거고 곡선이 거의 직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지. 꾸불꾸불한 걸 저렇게 간다는 거는 차량 마모로 인해서
얼마 달리지도 못하고요. 야, 진짜 똑똑하다. 와, 진짜 계산을 저거. 정말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바퀴의 형상에 의해서 저런 곡선 주행이 가능해진다. 라는 거고,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셀프 센터링 폴스라고요. 이게 직진을 달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안정. 그 안정한 상태, 직선으로 갈 때는 저기 파란색 보이는 게 이제 리액션이거든요. 차량 단면에 이제 어떻게 작용 반정해서 누르는 하중이 있으면 그만큼 이제 발력을 받게 돼요. 예. 저걸 Y축과 X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X축이 RHA입니다. 그래서 안정할 때는, 직선을 주행할 때는 RHA하고 RHB가 동일해요. 그래서 직선으로 쭉 갑니다. 근데 똑같은 그림인데, 얘가 우회전을 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보이십니까? 네. 약간 기울어져요. 그래서 RHA 쪽이 살짝 위로 올라가죠. 네. 예. 반면에 이제 RHB는 이제 내려오고, 네. 더 작은 원을 그리고, 얘는 RHA는 더 큰 원을 그리고, 그러면서 저 발력이 조금 더 기울어져요. 그러면서 X선분이 더 커져요. 네. RHA가 RHB보다 더 커져요. 예. 네. 그럼으로 인해서 원심력으로 밖으로 밀리려는데, RH로 인한 네포스, R자임이 이쪽으로 원심력하고 대항을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예. 그래서 저 네포스로 인해서 다시 복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저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아. 네. 그러니까 밖으로 저기- 벗어나려면 다시 센터를 잡고, 단수 반사는 센터를 잡고. 어. 야, 약간 대박이다. 밸런스 맞추면서 가는 거네요. 그러네. 맞아요, 맞아요. 그 복원력. 근데 신기하다. 저 밑에 제가 이제 스네이크 모션, 저걸 이제 뱀사자에서 사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스네이크. 스르르. 뱀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르르. 그러니까 스르르. 저게 근데 아까 레일의 경사 있잖아요. 경사로 인해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되는 거죠. 아. 저게 직선 주행일 때도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저게 또 나타나요. 아. 단면 형상에 의해서 속도하고 관계는 없지만 고속 주행하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그만큼 이제 진동이 발생하겠죠. 승차감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로 인해서 레일하고 휠하고 이제 마모가 되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걸 최소화하려고 오히려 고속선에서는 종이컵 그 단면을 좀 더 구배라고 하는데 그걸 줄인다고 해야 될까요? 더 평판하게 평판하게 해서 쫙 그 아까 그 사행동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곡선을 또 줄이고 아.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곡선을 줄이고 이렇게 뭐- 스네이크가 안 되게. 네. 예. 바퀴에는 저런 과학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걸 반대로 해봤어요. 그러면 네. 반대로. RHA, RHB가 이제 만약 반대로 돼 있다. RHI가 안정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네. RHA하고 RHB가 동일하니까 상관이 이게 없는데 반대로 되네. 자 반대로 봤을 때 자 보시죠. 우측 그림을 똑같이 보면. 우천을 하면 자 원심력에서 밖으로 밀리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저렇게 이제 경사가 저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RHA가 더 커지기 때문에 원심력과 같은 방향이 돼 버려서 알자임이 절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위험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심플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그 다음 주제 제가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파는 건가요? 아 이거 제가 만드신 것 같은데요? 만들었어요? 네, 박스 택배 같다. 상자 와, 박사님이요? 아, 대단하다. 능력자시네요. 탄소 중립. 아, 탄소 중립. 자,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사가 있는 거. 네. 아까 이제 안정을 찾는 거죠. 복원력이 네. 있는 거. 네. 자, 가보겠습니다. 고! 또로로로로로로롱. 잘 굴러가죠. 너무 안정적이지 이걸 않아요? 이걸 요렇게 약간 방금 약간 이렇게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네. 구배를 줘서. 아, 스네이크! 약간 보시나요? 스네이크로 오! 가네요. 봤어요? 스네이크? 다시 네.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일단은 제가 정상 가겠습니다. 네. 네, 딱 반듯하게. 어? 나 반짝하겠는데? 립정님 가보시죠. 아, 도전스. 네, 도전스. 어? 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확 와닿아요. 역학, 공학 쪽에서 저희가 다 다루습니다. 아, 이게 진정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죠. 와, 이걸 네. 이렇게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또. 멋있습니다. 와우. 인정. 또 이렇게 준비를. 굿즈?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 열차에 있어서 그 레일 위에 차 바퀴가 이렇게 벗어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레일 위에 어떻게 해서든 차륜 바퀴를 잡아놓기 위해서 저런 플랜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곡선 주행에 이제 도움이 되도록 저런 슬랙이라는 게 있고 캔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곡선이 좀 심한 부분에는 저렇게 가드레일이라는 게 있고 교량 구간에도 가드레일 저기서는 탈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저는 틸팅 열차 곡선 구간에 이제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저거?
곡선 구간에 이제 속도를 줄이면 이제 되지만 그 속도를 안 줄이고 좀 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방안이 저렇게 틸팅 열차를 곡선 중에는 이제 놀이기구 아닌가요? 경사를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경사를 줘서 이제 달릴 수 있고요. 그 우측은 철도 일탈방어 시설하고 사고 후에 혹시라도 이제 열차가 이제 탈선을 하게 되면 좌측 우측으로 이제 선로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런 이제 구조물들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속 300km 고속열차를 안전하게 만드는 궤도 기술. 궤도 기술이 뭔지 한번 볼까요? 고속열차가 안전하고 빠르게 달리려면 차량 기술도 중요하지만 저 밑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따지면 도로죠. 그렇죠. 저걸 이제 선로라고 하는데요. 선로는 저렇게 궤도하고 노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반은 밑에 이제 주황색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다져진 흙이고 그 위에 궤도, 저걸 궤도라고 합니다. 자갈이 있고 그 위에 침목이 있고 그 위에 레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휠이 이렇게 있는 걸 궤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철도가 지나가는 선로는 대부분 저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일단 레일부터 가겠습니다. 레일에서 이제 고속선 레일이 좀 다른 건요. 저렇게 위에 이제 25m라고 돼 있는 거, 저게 저희가 이제 옛날 감성으로 덜컹덜컹 하는 게 저 25m 레일이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저 이음매 때문에 네. 덜컹덜컹거린 거예요? 네, 쟤네가 이제 온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니까 저렇게 이제 레일 이음매를 둬가지고 변이를 허락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저게가 이제 덜컹덜컹 하는 이제 소리가 났었는데 예. 요즘에는 저걸 거의 이제 못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저 25m짜리를 300m로 이렇게 이어요. 밑에 보시면. 저 300m짜리를 장대 레일이라고 합니다. 25m짜리가 계속 이제 영접이 돼서 300m짜리를 이제 공장에서 영접한 다음에 저걸 현장으로 날려요. 그런 다음에 저 이제 우측에 보시면 장대 레일 궤도라고 해서 저걸 또 현장에서 이읍니다. 용접을 통해서. 그래서 수 킬로미터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레일이 일자로.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일단 덜컹덜컹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고속주행이 가능하고. 고속주행이 가능하고. 아까 저기도 썼는데 연속과 직선화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더 쾌적하게 쾌적하게. 저게 되는 거죠. 수축 이완, 뭐 열팽창 수축 관리가 장난 아니겠네요. 야, 그 다음 슬라이드에 좀, 굉장히 수준 높네요. 그래서 이 보시면 철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여름에는 늘어나고 그 겨울에는 줄어들고. 그래서 저게 이제 보시면 원래 L이었는데 델타 T만큼 온도가 변하면 저렇게 이제 늘어나요. 네. 양쪽에. 그래서 이게 장대 레일이라고 아까 했는데 쭉 연결될 때 어딘가 끝이 있겠죠? 예. 네. 그 끝부분은 늘어나요. 이렇게 수축이 돼요. 예. 네, 수축을 허락해놨어요. 근데 아까 이제 체결 장치, 침목 위에 레일이 놓이고 체결 장치가 착착착착 잡는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어딘가는 중간에서는 더 이상 못 움직이는 거야. 부동 구간이라고 하는데 못 움직여. 못 움직이면 어떻게 돼? 옆으로 삐져나오나요? 삐져나가려고 하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 네. 네. 그게 이제 밑에 리스트랜디드 썰머 익스펜션이라고 부속을 하고 있는 거야. 구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L이었는데 델타 T만큼 온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서 누르는 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름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오른쪽 사진 보이세요? 이렇게 여름에 늘어나려고 그러는데 못 늘어나니까 음. 확 펴버리는 거죠. 켜버리나. 네, 저걸 이제 철도용어로는 장추라고 하는데요. 저게 이제 온도 팽창에서 이제 저런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엄청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예, 위험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걸 그러면 탈선할 수도 있나요? 예, 저게 탈선하고 거의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저걸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하는 거고 네. 아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끝부분 변형이 허락되는 부분 저기 이제 신축 이음매라고 하는데요. 예. 저기는 이제 슥슥 늘어나게끔 줄어들게끔 해서 지금 허락을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겁니다. 예. 엇갈려 있네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한 거고 아. 저희가 저거 이제 저렇게 휘면 안 되니까 특히 고속열차에서는 저렇게 휘면 안 되니까 저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맨 외측에 있는 게 장대 레일 재설정이라고 해서 4월이나 5월 이제 더워지기 전 요즘 또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미리 절단을 해서 응력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름을 잘 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시 이제 용접을 해서 이어주고. 그렇지 안전이 우선이니까. 네. 그리고 온도가 또 이제 60도 어느 정도 이상하면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서 저렇게 이제 물을 뿌려준다든지 물을 뿌려주고 저렇게 이제 여기도. 페인트를 해준다든지. 뭔가. 단순을 하지만 저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렇죠. 네. 뭐, 또 값쌀 테고요. 예. 왠지 그래서- 저 방법이. 예. 저 장대 레일을 할 때 온도가 얼마인지 또 응력이 얼마 발생했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과학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저희께서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상입니다. 자갈. 왜 자갈을 저렇게 부셔서 놨을까 싶은데요. 도상 자갈의 역할이 뭘까요? 아까- 위치상 딱 진짜 위치상 보시면 잘 받쳐줘야 되는. 그쵸. 네. 휠에서
레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휠을 잘 잡아주고 간격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그 밑에 침목은 그 레일을 또 잘 잡아주고 도상 자갈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그 도상 자갈은 그걸 분산한 걸 또 다시 노반으로 밑으로 또 분산해주고. 분산해주고. 하중을 전달해주는 역할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자갈이야? 저 그림 뭐냐면 저희가 NST에서 이제 스페인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한 건데요. 네. 저게 이제 도상 자갈이잖아요. 네. 왼쪽은 새카맣고 오른쪽은 이제 그냥 보통인 거예요. 같은 자갈인가요? 같은 자갈인데 유럽 특히 스페인에서는 폐타이어가 환경적 이슈예요. 환경 이슈. 타이어를 다 이제 그냥 화력 발전소나 이제 연료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저걸 좀 친환경으로 재활용해 보자. 하니까 저 콤사라는 업체에서 저 폐타이어를 곱게 갈아요. 네. 철심 빼고 곱게 갈아서 그걸 저희 시루떡 떡에다 이제 콩고물 묻히듯이 저 자갈에다가 고무 코팅을 한 거죠. 아, 인절미스. 네, 인절미. 인절미처럼. 오, 대박. 와. 왜 그러냐면 자갈의 원래 기능이 침목이 잘 돌아다니지 않고 하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있지만 하중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쿠션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갈이 고무가 코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소리도 줄어들고. 소리도 줄어들고 쿠션도 좀 생기고 쿠션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탄성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저기에서 한번 뛰어봤어요. 자갈 위에서 뛰면 천연 자갈 위에서 뛰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요? 자갈 이래. 자갈. 아, 웃어버렸다. 자갈. 아, 웃어버렸어. 네. 자갈. 이러잖아요. 근데 고무 위에서 뛰면 고무 자갈. 고무 소음이 확실히 줍니다. 아, 너무. 소음이 확실히 주고 고무. 예. 고무 이렇게요. 승차감도 더 좋다고 하고 저쪽 네. 연구 교육에선 박사님 그런 게 그 있고. 채팅은 꽤 괜찮거든요. 네. 시청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저걸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이제 저 이제 고무하는 건 저희는 안 하고 있고 저 천연 자걸로 하는 거를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요번엔 침목인데 요게 이제 아까 침목 밑에 이제 자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침목 밑에 이제 자갈이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로 된 것도 있어요. 유심히 보시면 자갈이 없고 콘크리트로 싹 돼 있는 걸 저걸 이제 콘크리트 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저렇게 돼 있나? 맞습니다. 네, 관찰력 왠지 그랬던 보이시네요. 것 같아요. 네. 역사에 저렇게 돼 있고 이제 고속철도 위주의 최근에 생긴 것들도 이제 저런 콘크리트 도상에서 돼 있는데 네. 자갈 도상하고 콘크리트 도상은 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갈 도상은 좀 저렴해요. 시공비가 저렴하고 대신에 계속 유지 보수, 침목을 잡아주고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좀 어떻게 보면 흩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주기적으로 그걸 계속 모아줘야 돼요. 계속. 머신으로 다 하는 거죠. 아, 머신으로. 네, 다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도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한번 놔주면 쭉 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장대 레일이 온도 변화 이런 거 할 때도 훨씬 더 콘크리트 도상이 더 유리를 하죠. 근데 저거는 이제 아직 국내에도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아직 자갈궤도 시스템이 훨씬 더 많겠고 생활에서 더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갈궤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갈궤도에는 이제 아까 침목인데 저 침목도 고속선에 쓰이는 침목은 또 보통 침목이 아니에요. 뭐 TOP 침목인가요? 네, 콘크리트로 뭐 된 것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전 침목이 이제 PC 침목이 있고 저런 이제 나무로 만든 목 침목이 있습니다. 네. 저런 목 침목은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분기기 교차되는데 저런데 이제 주로 쓰이는 이제 목 침목이 있고 이제 플라스틱 침목이 이제 있는데요. 아, 재질이 다 다르네요. 네, 재질이 다른 종류에 따라서 저렇게 PC 침목. 콘크리트 원래는 옛날에는 그냥 다 나무로 해서 이름이 침목인 거죠? 그렇죠. 목 침목. 저희 국내에서는 이제 22년 12월 이후로 이제 저희 생산이 중단됐어요. 아. 왜 그러냐면 침목이 이제 천연 침목에다가 이제 부식되지 않게 거기에다가 이제 약품 처리를 하는데 예. 그 약품이 좀 인체에 해로워요. 그 약품 사용을 금지시켜 버리니까 저걸 이제 생산이 중단이 돼요.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목 침목을 대신할 이제 플라스틱 침목 아까 옆에 있던 게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PC 침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침목은 이제 근데 단단하기가 있거든요. 예. 콘크리트는 단단한 게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20 저 언저리에 있는 콘크리트 강도라고 하는데 20 정도 되는데요. 고속선에서 지금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콘크리트보다 굉장히 일단 강해요. 우리가 세- 보는 콘크리트랑 다른 예, 콘크리트네. 3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비싼 거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침목이 레일이 올라가서 열차가 오면 저렇게 이제 무지갯빛 나는 저렇게 이제 변형이 되거든요. 저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하나를 예를 들면 저게 콘크리트만 있으면 그냥 똑 부러져요. 콘크리트가. 콘크리트가 압축에는 강해도 윗부분 말고 밑에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균열이 발생해, 크랙이 발생해서 이렇게 쉽게 깨지거든요. 네. 저걸 보강하기 위해서 침목을 제작할 때 저게 저렇게 스틸 와이어, 강연선을 집어넣어요. 강연선을 이렇게 당긴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콘크리트가 단단해지거든요. 예. 그때 강연선을 탁 잘라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딱 수축이 되죠. 수축된 상태로 있다가 이제 하중을 받아도 아. 그 인장 부분에서는 이제 인장이 발생이 안 하고 압축력만 강해서 이제 균열 같은 거에 더 어떻게 보면 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저게 좀 어려워서 제가 또 아, 또 뭐 있어요? 또 뭐를. 오, 대박. 준비한 게- 오, 이게 하나의 단면이라고 했을 때는 명암이네요. 명암인데 이걸 하나의 저게 단면이라고 그러면 네. 압축이 강하다는 게 이게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뭐 깨지지도 않고 그런데 인장에 약하다는 얘기는 쭉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인장은 그냥 쉽게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저게 원리가 뭐냐면 이 고무줄로 하나 고무줄을 잡아주면. 당겼다가 딱 놓으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근데 저게 16가닥의 철근이 들어가 있거든요. 16가닥이나 들어. 또 당겼다가 네. 탁 놓고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네. 저 네. 침묵 제작할 때는. 네. 네. 자, 압축에 또 강하죠? 네, 네. 안 돼요, 이게. 아, 그러니까. 해보죠. 안 됩니다. 네. 고무줄 오. 몇 개 추가했을 뿐인데 네. 생각보다.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압축력을 줘서 이게 이제 인장에서도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연구한 건데 현장에 갔더니 저렇게 이제 콘크리트가 깨져 있어서 고속선에 쓰인 침목이 왜 깨져 있을까를 이제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제 원래는 한 30년 이 정도 써야 되는데 네. 20년도 안 돼서 저렇게 부셔져 있어서 저걸 제가 이제 왜 부셔졌는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 보시면 이제 한국철도 표준규격이라는 KR-STR 0008인데요. 20년 12월에 제가 저걸 개정을 한 겁니다. 예. 저희 철도연에서는 저렇게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걸 분석을 하고 원인을 밝혀내서 기준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이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고 훨씬 더 안전한 철도가 될 수 있도록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과 제강 슬래그를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침묵인데요.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플라스틱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에 네. 또 저희가 철강을 하다 보면 샘물이 나오는데 그 찌꺼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폐플라스틱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부드러운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 열적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저 슬래그를 합쳐서 저런 이렇게 침묵을 만든 거죠. 목침묵을 대신할 수 있는. 이거 친환경적이네요. 예, 친환경. 그래서 괜찮네요. 또 가방. 이게 이제 10분의 오, 이거 어떻게 진짜다. 보면 10분의 1을 만든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오. 플라스틱 오, 예,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하고 슬래그. 슬래그를 합쳐서 만든 침묵이 되겠습니다. 전혀 플라스틱 같지가 않은데 네. 뭔가 느낌이. 엄청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예, 엄청 단단해요. 예, 이런 게 개발되고 있고요.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약간 이거 플라스틱 같지가 않아요. 그죠? 전혀 플라스틱 같지 않은데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플라스틱과 철 사이에 무언가 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게 이게 레일이 어떻게 보면 올라선다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예, 이게 이제 제가 다 한 연구인데요. 제가 개발한 건데 구조 실험하고 저기 대전교통공사에도 현장 부서를 하고 포스코에도 현장 부서를 해서 지금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적. 그래서 궤도 1km 구간에는 침목이 이게 60cm씩 부설이 돼 있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약 1,670개의 침목이 설치가 되는데 폐플라스틱 100톤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슬래그 40톤 재활용 가능하고 또 이걸 사용한 후에도 이제 다시 또 회수를 해서 또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순환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또 하고 지금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너무 중요한 일 하고 계시네요. 예, 철도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전한지 아까 질문도 주셨었는데 한번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 이용자의 사고에 의한 치명률 비교인데요. 철도가 이제 1이라고 보시면 차가 25, 그리고 뭐 오토바이는 1620배. 그래서 이제 철도가 버스나 차, 자전거보다는 이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그러네요. 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철도 사고를 2012년부터 21년까지 쭉 보시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 모든 도시철도하고 철도공사의 유지 보수는 저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열차가 안 움직일 때 전력을 다 끊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가 저런 사고도 줄고 안전하다는 걸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로 명확히 이게 이렇게 보이네요. 철도교통은 정말 친환경적일까? 철도교통이 가야 할 이유죠. 서울, 부산 교통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항공은 53, 그리고 버스 10이고 승용차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가 38이고 휘발유는 50, 경유는 43이죠. 철도는 5.9km. 물론 이제 많이 사람을 타기 때문에 저게 적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교통수단에서 이제 해결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통수단별 수송 부담률을 보시면 저 노란색이 이제 철도고요. 그 파란색이 버스, 이제 하얀색이 승용차입니다. 이 코로나 영향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또 20년도에. 하지만 근데 이제 10년 평균을 보시면 이제 철도가 20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또 대중교통도 40이 전체가 40이 안 되고 그래서 수송 분담률을 이제 늘려야 될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수송 부문.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저희가 수송 부문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14.4%를 차지하는데요. 2018년도 대비 이제 30년까지 저걸 38% 줄여야 되고 2050년에 97%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송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친환적인 철도 부분을 더 많이 써야 될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거에 대해 이제 목표는 세워놨겠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려면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약진 탄소중립 기본법인데 제32조 보면 녹색교통의 활성화라고 해서 철도가 국가기관 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 지하철, 경전철, 대중교통수단을 확대, 철도 수송 분담률을 관리를 하겠다. 얼마 안 됐네요. 예, 23년 3월에 이제 시행이 됐고요. 네. 그 다음 네. 이것을 기반으로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이 23년 4월에 또 발표가 됐어요. 친환경 철도 중심 교통체계 강화라고 해서 이제 그 온실가스 저감이 이제 탄소중립에 대응을 해서 그런 강화를 목표로 앞에서 이제 다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그 철도망을 확대하고 또 전기 열차로 더 교체하고 일부 디젤 열차가 있는데 저걸 동력 분산식 전기 열차로 교체하고 수소 열차를 더 이제 개발을 하고 실증하겠다. 또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확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철도 물류를 강화하겠다. 앞에서 했던 것들. 그래서 저거에 저 장대 화물 열차 도입 및 전환 교통하는 거에 저희 철도연이 어떻게 보면 앞장서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철도가 빠르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철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됐습니다. 너무 잘 이해했어요. 아까 그 사진은 뭐죠, 근데? 저희 애기들, 예. 아, 저희 애기들에 대한 이제 많은 관심과 이제 있듯이 관심까지만 해야겠네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해야 되는데 네.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네. 친환경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탄소중립이 위해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를 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약간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맞아. 쏙쏙 들어오고. 너무 맞는 말이다. 그리고 심지어 자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사실 되게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거고. 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지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